톡보적인 인터뷰, 오늘 전남 나주교육지원청 변정빈 교육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처음 오늘 저는 뵀었고 그래서 이제 명함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명함 뒤편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꿈꾸는 용감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뭔가를 내포하기 위해서 새겼다고 느껴지는데 뭘 나타내고 싶으셨습니까? 2016년 제가 전문직에 처음 입직을 했을 때 첫 출근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관리자가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때 내린 답이 그 문구였습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육계가 변화 속도가 가장 늦은 곳이에요. 근데 또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하고요. 변화를 하자고 하면 때로는 욕도 많이 얻어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꿈꾸는 용감한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그때 마음을 먹고 네.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 쿠바 출장을 갔었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도 만났는데 교육장 변정빈으로서의 저의 청새치는 여전히 나주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숱한 유형, 무형 그리고 크고 작은 상어 때도 만났지만 저와 우리 교육 가족들은 우리들의 청새치를 지금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되셨습니까?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2016년 그때가 39에 교육 전문직을 했었고 교육 전문직이라고 그리고 그러셔서 조금 낯설어가지고 네. 뭘 의미할까요? 교육 전문직은 교육연구사와 장학사를 합해서 교육 전문직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러면 교사였습니다. 일선에서도 교육을 직접 네네네.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느끼고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네네.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꿈꾼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육이 변화에 더딜 수밖에 없는 건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10년 후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설정돼 있지 않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게 네. 좀 더디지 않나 일반적인 학부형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네. 교육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육,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씀하시는지 여쭤보는 저는 겁니다. 교육의 네. 본질은 네. 물론 일관된다고 생각하고 일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에는 어떤 삶의 가치라든가 태도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삶의 가치나 태도를 시대의 흐름과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예. 현재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변화를 주장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현재 교육이 좀 뭔가 문제점이 네. 보인다는 말씀이실까요? 학력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키워야 될 삶의 어떤 또 역량이라는 것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교과서라든가 이미 이제 그런 거 벗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는 온 마을과 함께 같이 가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같이 이게 세상 자체가 교과서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학교만 들어가기 위한 입시 준비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 네. 온 마을 어른들, 친구, 네. 동네에 같이 커가는 아이들의 네. 삶의 터전, 네. 그러니까 확대시킨다는 말씀이시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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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나주에 계시거든요. 네. 나주교육지원청. 그렇다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나주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주 교육은 우선 이제 그 교육의 철학이라는 게 그 우리 교육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나주 지자체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주 교육의 철학을 뭘로 할 것인가 우리 많은 협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나주에는 그 나주 의병 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의롭고 당당한 그 의병 정신과 또 하나는 그 조건 없는 사랑, 나눔. 이것들을 합해서 의롭고 따뜻한 나주인을 키워야겠다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세상이 나주의 모든 교육적 인프라가 교과서고 그것이 어떤 배움터라고 그래서 학교끼리 연대하고 나아가서 나주에는 혁신도시가 있어서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네. 공공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연대하고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다 더 풍성한 교육 현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연결시키고 또 틈새가 있으면 메꿔주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반응은? 네.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수업을 하고 미술 수업을 하고 체육 수업을 하는데 그걸 꼭 학교 안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미술 수업을 하면 시간표 좀 고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박물관도 갈 수 있는 거고 음악 수업은 해서 콘서트장도 갈 수 있는 거고 체육 수업은 또 필요하면 잘 구성원들끼리 또 같이 이야기해서 야구장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시청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해서 진로와 직업 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나주에 있는 교육적 인프라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다. 네. 그래서 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공교육하고 대치점에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원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인프라예요. 같이 데리고 가면서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꿈꿀 수 있게 하고 또 그 성장을 하는데 자양분이 돼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엇이다 하는 선을 그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는. 네. 그렇게 되면 정서적인 발달은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또 대학교를 생각 안 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없어서 네. 그렇다면 학습적인 면은 교육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충실해야 되는 게 기본 교육 과정에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본연에 해야 될 역할들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적 영역은 반드시 필요해요.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거지 네. 그냥 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 기본 지적 역량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기본값으로 이제 공부하고 가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네.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누구지, 내가 뭘 꿈꾸지, 내가 뭘 하고 싶어하는 거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컨설턴트처럼 지원해주는 선생님의 역할도 또 하나 생긴 거죠. 네. 예.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어제 네. 오늘 내일까지 교육 박람회를 나주 지금 열고 있더군요. 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가보면? 그렇죠. 우선은 우리 나주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의 다양성인데 그 물리적 네. 환경이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나주 교육의 장점은 그 다양한 학교 위에 다양한 교육 과정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그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게 지금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현재 우리는 학교 이제 우리 생활 권역별 학교 자치지구라는 걸 운영을 해서 네.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학교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묶어서 자기 지역이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이 생활 권역별 학교 자치지구. 권역별 자치지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권역을? 그걸 9개로 나눴어요. 나주 예를 안에 들자면 있는 나주는 곳을? 학생 수가 1,400명인 초등학교도 있고요. 11명인 초등학교도 있어요. 두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만나서 나주 교육을 얘기하라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1,400명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웃에 있는 1,000명인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본 거예요. 생활 권역별로 9개를 묶은 건 의미는 없어요. 장학사가 9명이어서 9개 권역으로 묶었던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교장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이에요. 교장을 허허로운 벌판에 혼자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유의 고민을 하는 교장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은 고민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바람에서 그런 자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던 거거든요.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지금 1년 되는데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널리 알리다 보니까 빛가람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약 60명 이상 되는 학부모님들이 작은 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빛가람에 과대 과밀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60명은 빛가람에다는 과대 과밀을 더하지만 그 아이들이 면 단위에 있는 학교를 가면 학교의 활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성과가 있었고 올해 이 프로그램을 지금 박람회를 통해서 그 64개의 학교가 자기 학교의 강점을 다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 박람회가 체험학습 중심의 박람회가 아니라 우리 나주교육청이 하고 있는 이 박람회는 학교 홍보를 중심으로 한 박람회예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와서 자신들의 진로, 나한테 맞는 학교가 어디가 있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지난 2월에 나주가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때 선정 기준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출발선은 지자체예요. 지자체와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의지, 그러니까 교육 어떤 발전에 대한 의지 이것이 교육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뭐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다양한 학교 위에 다양한 교육 과정을 얹고 여기에 지금 뭘 얹으려고 하냐면 아이비 교육 과정을 같이 보태고 이제 아이비 교육 과정 위에 또 우리 켄텍에서 개발한 특허받은 ALC 학습 분석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렇게 얹어서 나주의 교육력을 크게 이제 제고시킨 다음에 제가 꿈꾸는 건 나주의 인재를 나주에서 키워서 나주에서 취업을 하고 나주에 정주하는 선순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교육발전 특구는 어디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까? 교육부예요. 교육부에서 몇 곳이나 선정이 됐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7곳이 예,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네. 또 희망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까? 지자체가 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에 교육부가 대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IB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맞아가지고 개인 역량이 중요해졌죠. 같이 네, 그렇죠. 협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전남에서는 아이비 운영 학교가 지금 아이비에 도전한 학교가 우리 나주에 4학교가 있거든요. 네. 지금 빛가람 초등학교, 금천 중학교,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봉황 고등학교가 지금 관심 단계를 지나고 후보 단계에 있어요. 네. 지금 내년에 인증을 받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는 저는 아이비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뭘 IB라고 합니까? 지금 국제 교육 과정을 네. 국제 사회가 인증한 국제 인증 교육 과정.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주에서 이 아이비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뭐 싱가포르의 아이비 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대로 전학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시스템이 같으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졸업을 한 다음에 졸업장이 나오는 학교인 그렇죠. 거죠? 당연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설명 더 해주십시오. 지금 아이비 교육과정은 일반 우리 그 수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관심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관심사가 학습의 제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일본의 가이세이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아이비 학교인 가이세이 중등학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 서약서를 써요. 우리로 보면 수능 안 본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네.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북해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관심사가 지역사회 관심사고 이게 맞아떨리고 이런 것들을 6년 동안 연구한 아이들은 지역사회가 원하는 그런 인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굳이 대학이 필요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길지 않는 그 사이에 뭘 배우기에 아.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교육부가 만들어내는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 이런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비 교육 과정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학교 구성원들이 그 과정들을 다 짜내야 되거든요. 네. 일정한 어떤 방향성이나 주제가 정하게 되면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별로 이걸 어떻게 이제 구현해 낼 것인가. 그리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은 선생님들의 어떤 합의된 마음에서 지금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비 학교를 다 원하지 않아요, 근무를. 그래서 그렇군요. 문제가 아이비 학교에 근무할 인력 풀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나주교육청은 아이비 학교에 근무해서 아이비의 정신이 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는 선생님들이 4년 만기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또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어서 지금 우리 나주교육청은 그 선생님들이 원한다면 그 학교에 지금 조금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저의 바람대로라면 점진적으로 늘려서 아이비 학교, 나주 전체가 아이비 학교가 된다면 우리는 교사 인력 풀에 대해서 조금 덜 고민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교육장님 지금 너무 신나셨어요. 이 타이밍에 네. 전화 인터뷰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나주교육 박람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그 중에 유명한 강사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분 가운데 한 분 이태석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구수한 PD하고 잠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말고도 또 여러분이 오셨군요. 장항준 감독 네. 오셨었고 네. 또 유튜버 궤도도 왔었었고 예. 구수한 PD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한테는 영화 울지마 톤즈의 감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나주 오셔가지고 강의를 좀 하셨군요. 네,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올바로 키우는 것인가 이렇게 좀 경험을 좀 말씀드렸어요. 예,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여서요. 일단 아이들이 존경받아야 되고요. 아이들이 예, 그렇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도 신뢰받는 거잖아요. 네, 존경받고 신뢰받고 이 존경받고 신뢰받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존경받고 신뢰받고 행복한 삶 이것이 아이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그 삶을 정확히 사신 분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다 해서 이제 신부님에 대한 네, 그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하게 한 가지 제가 새로 좀 알려드릴 게 뭐냐면 어제 그 로마 그 바티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부활 영화가 아, 울지마 송 영화가. 네, 근데 그 그냥 단순한 상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130개국의 그 주교님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좋다고 아니 울고 감동하고. 감동받고, 네, 그래서 왜 저분들이 우실까 한 사제 삶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부님이 살았던 그 사랑과 헌신의 삶이 네, 시대가 요구하는 삶인 거죠. 왜냐하면 삶이 굉장히 어려지고 하니까 저렇게 살아야 뭔가 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는 삶이 되겠다 해서 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더 아주 확실하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좀 놀랐는데 많이 우셨어요. 네. 아니 지금 저희 정치적으로 너무 정신적 마찬가지로 피폐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감동적인 또 헌신하시는 모습들이 네. 너무나 그립거든요. 네네. 예, 울지마 그래서- 톤즈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태석 재단 지금 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장을 네. 하고 네. 계시니까 예, 이태석 신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의사 출신 사제고요. 예, 아프리카를 최초로 간 한국인 사제고요. 그것도 발령이 아니라 자원에서 갖고 그 아프리카 남수단 전쟁터에서 조그마한 음악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환자를 돌봤어요. 의사니까. 네, 하루에 한 300명 그 환자를 돌보고 또 학교를 졌어요. 왜 학교를 졌냐면 그 아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잖아요. 그 유명한 수단의 소년병 이야기인데 네,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뭔가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단이라는 나라의 최초의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어요. 35인조. 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본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 역할을 한. 그 혼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8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정작 당신은 의사지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죠. 네. 그 삶을 추적을 해서 영화를 만든 영화가 울지마 톤즈고요. 네. 그리고 울지마 톤즈 이후에 신부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2020년에 10년에 나온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네. 제가 사귄 의사만 70명입니다. 신부님 제자 중에. 와. 바로 그 기적 같은 일 때문에 네. 바티칸에서 전 세계에서 그런 그 정말 그 추기경님의 이런 분들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 엄청난 모습을 지켜봤던 구산 PD의 그 심정 상황 이때는 어땠을까요? 나도 이렇게 신부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네.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뿌듯하고. 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지.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신부님을 통해서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성공이라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이제 이것을 막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퍼져나갔고 또 우리 그 나주 교육지원청의 변정민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교육정책에다가 그 서번트 성김의 정신 네. 이것을 좀 하겠다고 해서 이제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어제 네. 그 교황청을 갔어야 돼요. 초대를 받아서 감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교육장님이 저 행사를 1회 행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교황청에다 못 간다고 그래서 사실 어제 나주를 간 거예요. 제가 전화 끊고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고. 근데 그만큼 보람은 있으셨습니까? 가서 뭐 섬김, 리더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니 그러니까 여러 참가자들이 반응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 반응이라는 것은 예.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와서 사진 찍자, 안아보자, 명함 달라 이거 보면 반응이 알거든요. 하도 제가 그렇죠. 강연을 보고 다녀서. 근데 네. 어제 그 심지어는 아버님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명함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그 어머님들을 그냥 우시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알아요. 어머님들이 지금 신부님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우시는지.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네. 비록 못 갔지만 나중에 잘 왔다 생각을 알겠습니다. 저희도 짧은 전화 인터뷰지만 좀 감동받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석 재단의 구수환 PD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전화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왜 네. 거기도 못 가게 막고 나주로 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바티칸도 못 가셨어요. 예. 사실 네. 나주 교육의 철학을 고민할 때 많은 고민 속에서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이태석 신부님의 인생을 보고 네.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단의 이사장님한테 그냥 막 때를 썼거든요. 아니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군요. 네. 그 나주의 교육은 섬김, 네. 리더십 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적인 거는 밑에 네. 기본으로 깔려 있고 네. 이걸 좀 더하겠다는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뭐든지 한 번만 해봐. 그냥 해봐. 그리고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래도 괜찮아. 해봤으니 그 안에 배움이 있었을 거고. 우리 14,379명 우리 나주 학생들아, 꽃이 암만 이뻐도 너희들만 하랴.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